제품을 차별하는 것은 결국 비용을 수반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품질의 투입 요소 비용이 되겠고, 서비스로 위한 재고 확보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를 위해서 소량 생산 시 규모의 경제가 악화될 수가 있고, 빈번한 신제품 출시로 경곡선 활용이 악화될 수가 있고,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광고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자사의 제품 강점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어떤 것에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장점을 널리 부각해서 고객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포지셔닝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사 제품의 상대적 강점을 분석합니다. 자사 제품의 강점을 고객으로부터 순위를 평가받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자체 판단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잠재 고객으로부터 자사 제품에 대한 강점을 평가받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사 제품의 강점을 평가해서 경쟁 제품과 어디가 차이 나는지, 즉 차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고객이 평가한 자사 제품의 강점과 제품 속성의 중요도, 그리고 경쟁 제품에 대한 요소의 평가 요소, 또한 경쟁 제품을 어떻게 포지션하는지, 경쟁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평가를 받습니다. 제품 강점 요인 추출과 위치 선정이 되겠습니다. 자사의 핵심 편익, 제품 차별점, 제품 강점, 요인을 선정합니다. 표적 시장에 있는 경쟁자들과 다른 차별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사의 제품을 설정할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사의 제품을 설정할 위치가 고객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위치인지를 찾아내게 되겠죠. 찾아낸 위치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의 제품 강점이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위치하는지 지각도상에서 살펴봅니다. 시장에서 어떤 빈 공간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경쟁할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특징적이고 차별적이고 가치 있는 포지션 컨셉을 개발합니다. 표적 고객에게 전달할 핵심 메시지와 고객 가치 제안을 담은 포지셔닝 서술문을 작성하게 되죠. 포지셔닝 메시지는 USP를 소비자의 마음속에 한 단어로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사 브랜드가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즉 소비자가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핵심 편익을 한 단어로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믹스 개발 단계가 되겠습니다. 상업화는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으로 제품 출시, 안정적인 생산량 증가, 마케팅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공급 사슬 개발, 판매 경로 개발, 훈련 개발과 지원 개발을 포함합니다. 출시는 최초 판매를 위해서 신제품을 시장에 도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장 출시를 위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해야 되겠죠. 다음은 출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시장의 반응과 소비자 교육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는 사전 발표를 실시합니다. 제품 사전 발표는 복잡한 문제나 해결책을 시장과 소비자에게 교육하고 경쟁자를 압박하고 제품 인지도와 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죠. 사전 발표에서 회사는 기술의 핵심 요소를 서술하고 적용한 기술을 설명합니다. 제품 제안을 전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많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제품을 노출하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자에 의한 제품이 진보화될 수 있는 약점도 갖고 있습니다. 제품 사전 발표에서 얻는 분석이 실제적인 이상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제품 사전 발표 후에 전체 시장에 처음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상업화라고 합니다. 상업화는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으로, 신제품의 출시 목적은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 회사는 목표를 공유하고 결속합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표적 시장의 대표가 되기 위한 전략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포지셔닝 전략의 타당성과 전략 증거를 구축합니다. 버즈 마케팅과 일관된 메시지 구조로 풀 전략을 시작합니다. 자금 조달을 촉진합니다. 긴 판매 주기를 지원합니다. 표적 고객의 인지와 신뢰도를 구축하고 시장 동력을 창출하고 판매 주기를 촉진하는 것, 이러한 것이 신제품 출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제품 출시 전략은 제품 출시 전략과 제품 출시 전술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출시 전략은 제품 전략, 시장 전략, 경쟁 전략과 사업 전략을 포함할 수 있고, 출시 전략은 제품 믹스, 가격 믹스, 유통 믹스와 촉진 믹스를 포함합니다. 제품 전략에는 제품 범주, 제품 수명주기가 있고, 시장 전략에는 성장, 잠재력, STP, 경쟁 전략에는 경쟁자 위협, 제품 이점이 있고, 사업 전략에는 원가 주도, 차별화, 핵심 역량, 자원 등이 있습니다. 제품 믹스에는 브랜딩, 제품 구색이 있고, 가격 믹스에는 침투 가격, 초기 고가 등이 있고, 촉진 믹스에는 촉진 방법, 촉진 비용이 있고, 유통 믹스는 유통 경로, 유통 범위, 분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많은 부분은 이미 학습이 됐고, 일부분은 앞으로 학습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제품 전략에서 제품 범주가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품 범주 창출 전략은 동일한 욕구와 기능을 갖고 동일한 유통 경로를 갖는 경쟁할 제품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제품 범주에 들어가거나 기존 제품 범주를 분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제품이라면 새로운 제품 범주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제품 범주 창출 전략은 시장의 규모를 스스로 찾아 확대하는 선도자 전략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학습시키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인지를 확장하고 시장 규모를 확대하려면 후발주자의 모방 제품이나 유사 제품이 출현해야 합니다. 제품 범주 분할 전략은 후발 진입자가 시장에 이미 형성된 제품 범주를 분할해서 자사의 제품을 차별화된 우수한 하위 범주와 관련시키고 기존의 경쟁 제품은 진보하고 열등한 하위 범주와 관련시키는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는 전략입니다. 이와 달리 시장 세분화 전략은 이미 동일한 제품 범주에 다수의 상표들이 진입하여 제품 범주가 있는 시장에 기업이 새로운 제품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 범주에 동일한 표적 고객이나 다른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는 이미 설명이 많이 되었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 쇠퇴기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량이 달라지고 그에 따르는 마케팅 전략이 그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도 다르게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시 지역 및 출시 시기가 되겠습니다. 신제품의 출시 지역은 단일 지역, 전국 시장과 국제 시장에 동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시기에 관한 의사결정은 회사의 목적과 경영 전략에 달려있죠. 전국 시장에 신제품을 도입할 것을 결정하는 단계는 초기 진입 전략, 동시 진입 전략, 후발 진입 전략이 있는데 초기 진입 전략은 경쟁 제품보다 먼저 출시해서 유통 경로를 선점하거나 특정한 제품군에서 선도자 이미지를 확립하는 전략이 있고, 동시 진입 전략은 경쟁 제품과 동일한 시기에 출시하는 전략이 되어 있고, 후발 진입 전략은 경쟁 제품과 경쟁 제품보다 늦게 출시하는 전략인데 경쟁 제품의 마케팅 비용이나 문제점을 확인해서 경쟁 제품보다 더 우수한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선발주자들이 실수하는 것을 후발주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후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선발주자들의 제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해서 이를 시정해서 개선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죠. 어떠한 요소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선도자의 포지셔닝 실수, 선도자의 제품 문제, 선도자의 마케팅 믹스 문제, 그리고 최신 기술 활용, 선도자의 경영자원 취약성, 이러한 측면을 활용해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추월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죠. 다음은 시장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 진출하고자 하는 산업은 시장의 규모가 커서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성장성과 제품 수명주기상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품 수명주기상에 어떤 시기에 있는가, 즉 성숙기나 쇠퇴기보다는 가격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도입기나 성장기이어야 시장 진출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시장은 신규 진입자와 신제품 도입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매력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산업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산업의 매력성이죠. 사업 전략 유형으로서는 시장 도전자 전략, 시장 추종자 전략, 틈새 시장 추구자 전략이 있습니다. 선도자 전략은 전체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현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주력합니다. 도전자 전략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거죠. 즉 선도자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종자 전략은 현재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보는 것이 되겠고, 틈새 시장 추구자 전략은 특정 세분 시장에서 전문화를 통해서 경쟁력이 약한 부분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쟁 전략, 마이클 포터는 경쟁 전략이라는 저서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경쟁 전략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전반적 원가위 전략은 제품이 저원가나 저비용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겠고, 차별화 전략은 경쟁자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독특한 제품의 가치를 제공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있고, 집중화 전략은 기업의 목표 또는 자원의 제약으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세분 시장에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의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차별화 측면에서 저원가 전략은 가격에 집중한다. 차별화 전략에서는 제품 차별화 요인이 높고 독특성에 집중한다. 집중화 전략에서는 제품 차별화 요소가 크거나 낮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독특성에 집중을 합니다. 시장 세분화 전략에서는 저원가 전략은 대량 생산, 단일 시장이 있고, 차별화 전략은 다량의 세분 시장, 집중화 전략은 하나 또는 소수의 시장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적 역량은 저원가 전략에서는 제조와 물류가 튼튼하고, 차별화 전략에서는 연구개발이 튼튼하고, 집중화 전략에서는 다양한 차별적인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장기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는 시장 점유율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점유율 확대가 성숙기에 비해서 기업에게 더 많은 수익을 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이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핵심 영역을 강화해서 시장 확대에 주력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선도자와 후발자의 진입 전략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천재들의 창조적 사고방식 중 다른 방식의 문제인식, 다른 방식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재들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봅니다. 천재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관점에서 발견해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문제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다빈치는 사물을 보는
독특한 방식에 너무 편향되었다고 느껴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다른 관점으로 이동합니다. 이동은 이해를 깊게 하고 문제의 본질을 알게 합니다. 다빈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근대적인 인간의 전형입니다. 다빈치는 화가이자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해부학자, 식물학자, 도시계획가,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가였습니다. 간결함이 최고의 정교함이다는 그는 긴급한 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응용하거나 적용해야 합니다. 기꺼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모든 진정한 지식의 원천으로 자신의 논리, 자신의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유 없이는 결과나 발명은 없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독일 태생으로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현대 물리학에 혁명적인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1921년 광전 효과에 관한 기여로 인하여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상이한 관점 간의 상호작용의 기술입니다. 어제도 배우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희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원천입니다. 해결안을 창조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동일한 생각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문제,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려면 창조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며 과학의 진정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열정적으로 호기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이트의 분석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과 맞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초기 접근법을 포기하고 문제를 재개념화합니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돌이켜보면 수년간의 투쟁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그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돌이켜보면 수년간의 투쟁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좋은 운동입니다.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꽃은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햇볕에 샘물이 솟아오르는 분수대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수반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유를 원치 않습니다. 돌 대신 모욕을 던진 최초 인간은 문명의 창시자였습니다.